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준비 많이 해 오셨어요. 뭐 많이 했다고는 아니고요. 이 최재형 목사 네,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한마디로 속였는가? 그거를 직접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한테 여러 차례 예. 카톡을 보낸 거, 그것도 좀 입수를 했습니다. 예. 입수를 했는데 이게 보면 이제 최재형 목사가 지금 나오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건데요. 이 최재형 목사가 대선 캠프 시절부터 내가 저 고향에 아버지 잘 알고 여사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과거에 민주당 쪽도 좀 연결됐지만 정말 나쁜 놈들이다. 해가지고 막 이제 욕을 하고 그러면서 막 돕겠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경계의 담을 좀 허물다가 이제는 그 이제 직접 추석 때가 되니까 찾아서 뵙고 인사를 하겠다. 이때 이제 아직 그 용산 관제 정식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그때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사가 여기 아크로비스타 게 네, 아크로비스타 때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지금 보시면 저기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그 문제의 그 디올백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사님 추석 인사 드리러 가는데 언제가 좋을까요? 마음에 드실지 모르지만 팬드백 하나 장만했어요. 이렇게 나오는데 그 여사가 좀 이걸 보고 좀 당황하고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이른바 이제 대답을 안 한 건데 예. 이렇게 나니까는 굉장히 난 난처하고 제가 경계인물이 된 것 같아 서글퍼요. 요거 하는 바람에 요게 그 말한 소위가 아니라 저 우리 윤 대통령이 지난번에 기자들한테 설명할 때 고향 아버님 지인이고 그 고향 분이라는데 차마 박절하게 할 수 없었다는 게 바로 요겁니다. 아 내가 그러니까 좀 너무 이분한테 박절하게 한 거 아니냐 서글프다는데 그러면 그냥 얘기는 들어봐야지. 그래서 딱 2번 만난 거죠. 딱 2번 만나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저 또 하나 좀 다시 그 밑에 있는 것도 좀 들어보세요. 예. 요 말들을 들어보면 굉장히 그야말로 능수능란하게 그 여사에 대해서 이제 그 경계를 허물게 만드는 그런 말들이 계속 이어나가고 있죠. 뭐 제가 특히 근데 지금 그 맨 왼쪽에 있는 거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게 결정적으로 자충수가 됐다. 여기 보시면 알겠는데 예. 유비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한 번 만난 다음에 그거 한 거죠. 막 이거저거 이른바 청탁을 넣었잖아요. 예. 뭐 통일 테너를 어떻게 하고 뭐 그러니까. 청탁이라는 부탁도 내용도 되지도 않는. 그러니까 제가 청탁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청탁이 아니고요. 예. 본인이 이제 덫을 놓으려고 막 이거저거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다행이라고 아니라 뭐 기본적으로 그렇죠. 이제 얘기를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비서라든가 이제 이런 보좌관들이 죄송한데 그거는 안 된다. 일반적인 절차는 알려드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걸 보낸 거예요. 그동안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청탁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고 구설수에 오른 것도 아니잖아요. 주제넘게 뭘 조언하려는 것도 아니고 소통한 걸 소문낸 사람도 아니다. 요게 바로 이번에 심의위나 검찰 수사에서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그 청탁이 아니고 한마디로 여사를 속여서 이것을 가짜뉴스를 퍼뜨리려고 자기 딴은 취재라고 하는데 뭐 가짜뉴스인 거죠. 그걸 퍼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접근했다. 그리고 요 말을 검찰 수사 초반에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요 진술 내용이 그대로 법정에서도 인정이 된 거예요. 좀 여러 가지 법정이 아니죠. 이제 그 심의위에서 인정이 돼가지고 요 부분에서 보니까 이거는 청탁이 아니고 한마디로 취재라 가짜뉴스를 위한 그야말로 몰카 취재 그 목적이었구나. 함정 취재였죠. 그렇죠. 함정 취재였죠. 그러니까 이제 몰카를 들고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다시 샤넬 화장품 선물 요것도 이제 다 나옵니다. 요런 거에 대해서 여사가 이제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은 지인 뭐 아버지 지인이고 뭐고 뭐 그 얘기는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 여사 아버님이 이제 중학교 때 돌아가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사가 굉장히 아버지에 대해서 각별한 그런 어떤 향수가 있고 애틋한 마음이 있는데 그 아버지 잘 알고 그 연배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고향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 작은 아버지 약국에 뭐 내가 뭐 가고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얘기도 있다 그래요. 이분이 워낙에 나 진짜 우리 김 여사 어릴 때 거기 살던 고향 아저씨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다 그래. 이제 여사가 이제 뭐 이른바 좀 그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 옛날 과거에 뭐가 어쨌다 그런 거. 그러니까 여사가 억울한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고향 아저씨니까 이분이 어릴 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아니까 이분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그런 증언을 그런 거 여사가 진짜 어릴 때 지금 나도는 아주 나쁜 소문들 뭐 어디 뭐 술집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전혀 아니다. 내가 바로 그 고향에 같이 살았던 사람이고 어릴 때 내가 본 김 여사는 이런 사람이었다. 또는 그 집이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은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도 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것 때문에 한마디로 안타깝게 하는데 그 다음에 정말 저는 이것도 이거지만 정말 재미있는 게 이거예요. 이분이 이제 이른바 여사한테 접근하는 과정에서 이중 플레이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2022년 2월 16일이죠. 그러니까 이때가 바로 대선 캠프 상황에서 네. 이제 환심을 살려고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우리 앞으로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정상 체중과 정상 체격의 고학력자 퍼스트레이디를 맞이하게 되는 건가요? 이모티콘. 한마디로 지금 현재 문재인 영부인은 정상 체격 아니고 정상 체중 아니고 고학력 아니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4월 1일 선거가 좀 더 임박한 과정에는 이런 얘기도 해요. 우리 김건희 여사가 워낙 미인이시며 김정숙 여사처럼 장식, 액세서리, 명품 안 해도 아름다우세요. 그러니까 이게 또 김정숙 여사가 명품 액세서리 많이 한다. 그러니까 이런 비열한 이 함정 그 촬영을 한 건데요. 네. 몰카를 한 건데요. 네.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처리하는 네. 이 검찰의 태도가 이해가 안 그런 되는 거죠. 거예요. 네네네. 그 부분 두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할게요. 네. 자, 수사심의위를 열었어요. 그렇죠. 수사심의위를 열 때 이원석 지시로 그렇죠. 제가 그 말씀을 했어요. 그렇죠. 이게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도 네. 또 논란인데 왜 이걸 여느냐. 네. 결론이 나왔어요. 그렇죠. 자, 무혐의와 같은 것이었죠. 그렇죠. 그렇죠. 기소하지 네. 말자가 네. 나왔어요. 네. 또 최재형이가 또 수사심의위를 신청했어요. 그렇죠. 네. 그게 또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니까요. 24일 또 열린답니다. 그렇죠. 그것도 결론이 나와야 정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중앙지검에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을 되풀이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고요. 이 부분입니다. 오늘 그 2심 판결이 나왔죠. 네. 소위 주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도이치. 자, 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네. 이 방조라는 것까지 있다라는 게. 그렇죠. 이 주가 조작에서 방조의 혐의까지가 있다라는 걸 처음 알았는데. 네. 자, 1심에서 무죄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석열 정부 들어서 문재인 정권 때 탈탈 털었어요. 1년 반 동안. 네. 기소 못 했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왜 여기까지 끌어왔느냐라는 네. 겁니다. 1심에서 결론이 났는데. 그렇죠. 자, 2심에서 지금 그러니까 손모 씨가 그 전주라는 사람이 실형을 받았다. 네. 집행유예가 나왔죠. 네. 자,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도 그럼 기소하자. 이게 네. 아닙니다. 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좋은 지적 말씀하십시오. 네. 이 내용이 다릅니다. 같은 전주라고 해도 네. 그 전주가 90명 가까이 됩니다. 네. 그 중에 한 명만 기소가 됐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전주라는 것도 돈의 규모와 네. 뭐 개입의 정도, 정보의 입수의 정도 그렇죠. 다 다릅니다. 그렇죠. 왜 이거를 진작 김건희 여사 건은 김건희 여사 건대로 판정을 내리면 되는 일입니다. 네. 왜 여기에 흔들리느냐는 거죠. 그래서 질질 끌었다는 것이고 네. 지금 뭐 민주당에서 말씀하신 대로 공격을 해올 겁니다. 네. 거기에 법리에 맞게 대응을 네. 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요 지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이 오늘 손모 씨가 방조 혐의로 이제 유죄가 된 분데 집행유예가 나왔어요. 방조라는 건 뭐냐면은 공동 정범, 이른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범에는 공동 정범도 있고 방조도 있습니다. 방조라는 거는 적극적으로 그 범죄에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한 건 아니지만은 뻔히 아는 거죠. 이 사람이 주가 조작을 한다. 뻔히 알면서도 거기에다가 계속 이제 묵인해주고 또 그걸 통해서 본인이 계속 이제 이득을 얻고 뭐 이런 또 이득을 얻으려고 이제 시도를 하고 이제 이런 건데요. 이 방조 혐의를 오늘 그 손 씨가 이제 유죄가 된 근거가 그 설명문에 나와요. 검찰이 한 걸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 전주 이 주범 권모 씨가 그 권오수 씨가 이 주가 조작을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 안 정황은 굉장히 아주 뚜렷한 그런 여러 가지 물증들이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광범위하게 재판 전 과정에서 이미 다 공유가 됐던, 그래서 알고 있었다. 1번. 2번은 그 이제 실제로 그 실행책들인 그 거래인들 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소통을 한다. 그러니까 뭐 그 소통을 하는 내용들을 본다면 이미 네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거 굴리고 있는지 알고 있어. 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난 이렇게 하고 여기다 돈 어떻게 할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아주 여러 차례 활발한 의사소통이 있으면서 그 소통의 맥락을 보면 충분히 지금 이제 주가 조작으로 작전을 벌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묵인 또는 적극적인 가담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졌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이겁니다. 돈을 오히려 손모 씨가 그 거래하는 에이전트들한테 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이전트들이 하다가 뭐 돈이 떨어지고 할 수도 있고 급전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럼 돈 있으니까 내가 일단 쏴줄게. 이런 것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적극 가담을 충분히 알고 적극 가담을 하고 실질적인 어떤 돈까지 오고 갔다. 거래가 있었다. 이런 것까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그러면 정말 행동들을 여사가 했는가? 요걸 따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아마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거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네. 아니 조사를 많이 해가 이미 많이 드러나 있고요. 그렇죠. 정말 정확한 이 상세하게 그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가방을 받은 부분은요. 네. 이게 처벌을 하고 싶어도 처벌법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이 처벌법은 기자들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물론 네. 전 국민이 기자들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처럼 이렇게 이제 훈련받은 기자들요. 이 네. 법이 만들어질 때 청탁법요. 네. 청탁금지법. 국회의원 자기들만 빼고 우리 다 집어넣었어요. 네. 이 언론도 타겟이었죠. 언론이 지금 그렇게 다 저희도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굉장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내용으로도 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배우자가 혐의 네. 나오는 건요. 뭐 무슨 뭐 뇌물이냐, 뭐 직권남용이냐, 네.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게 이 예. 청탁금지법입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도 걸리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 직무 연관성이 없으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처벌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주가 부분은요.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말씀드린 게 이게 기소를 할 내용이면 기소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면 빨리 접으라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조라는 그 개념이 굉장히 포괄적일 거예요. 그럼요. 그거에서 분명히 이 손모 씨라는 사람과 이 김 여사는 전혀 다른데 네. 그걸 같은 것처럼 계속 가져가도록 네. 왜 이걸 중앙지검에서 그동안 질질 끌었느냐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단호하게 선을 그을 것은 그어야 된다. 네. 이 시간이 나왔으면요. 뭐 그렇죠. 무슨 네. 수사를 관련되는 재판 2심 끝나고 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 이게 아니- 대법원 판결 보고 할 겁니까? 그러면? 아니 그게 이제 이런 거죠. 이 어쨌든 이제 뭐 검찰 입장은 조금 그래도 이제 그쪽 입장을 굳이 조금 설명해 주면 이런 거죠. 예. 무죄가 나길 바라고 무죄가 나면 그냥 바로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다. 다만 유죄인 경우에는 그쪽이 이제 유죄가 난 거를 따져봤는데 이 여사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까지 완전히 해서 완벽하게 하나의 의혹도 없이 완벽하게 종결을 하겠다. 뭐 좋게 표현하면 그런 건데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번에 여사를 조사했잖아요. 2개 다 조사했잖아. 도이치 조사하고 명품백 조사하고. 그리고 도이치 딱 조사할 때까지는 이원석 총장한테 보고 안 하고 명품백 조사할 때 딱 보고를 하고 뭐 이제 업무하게 나눴는데 그때 이미 여사가 다 진술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게 유죄가 났으니까 여사를 다시 한번 부를 것인가 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고요. 왜냐면 이미 다 조사를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조사한 것과를 맞춰서 지금 이제 법원의 판결, 어쨌든 법원의 판결이 존중돼야 되니까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모르죠. 정말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여사가 이제 그 수준까지 방조를 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검찰이 이제 그런 논리를 써서 그 재판에서 유죄가 된 손 씨의 경우하고도 대처해 봤을 때 손 씨가 그렇게 그 유죄를 당하게 된 그런 수준까지 여사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손 씨는 네. 100억을 지금 그럼요. 그런 것이고요. 돈의 규모라든가. 다시 네. 제가 환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도 하기 전의 일이고요. 그렇죠, 물론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이 수사 기간이 지금 4년이 넘고 있습니다. 그럼요. 네. 넘고 있고요. 이미 소환 조사했고요. 그럼요. 한 내용이고 저는 1심 최소한 1심 판결이 나오면 마무리하는 게 맞다라고 보이고요. 예. 근데 더 심각한 건요. 무슨 결과가 나오든 민주당은 지금 뭐 거기야 그렇죠. 뭐. 거짓 선동 가짜 그렇죠. 뉴스입니다. 네. 말씀하신 네. 대로. 네, 그럼요. 뭘 하든 탄핵이고 지금 특검입니다. 네, 그럼요. 다 쏟아붓고 있어요, 네. 지금. 저 추석 연휴 앞두고 이제 저렇게 하겠다라는 건데 네. 저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는 여기대로 하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어디까지는 법과 원칙에 따른 건데 어쨌든 이 시점까지 검찰이 이제 불기소 기소 여부를 정하지 않았는데 재판이 이제 있었고요. 관련 재판이니까 당연히 들여다봐야지. 이거 안 들여다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요. 당연히 들여다봤는데 그 사람이 한 게 이 정도 되니까 이거를 이건 방조 혐의가 있다 해서 법원이 유죄를 때렸는데 여사가 여기까지 안 온다고 하면 뭐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한데 여자는 이 정도라고 하면 그러면 안 하는 거죠. 그건 바로 그 법원의 판단에 따른 거예요. 이제 그렇게 저는 검찰이 합리적인 그리고 또 법원의 판단까지부터 연결해서 어떤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을 내린다고 보고요. 똑같은 차원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문재인, 이재명 수사하고 기소하고 하면 됩니다. 그렇죠. 소환하고 하면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네. 법적인, 네. 네. 법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네. 묶어서 네. 판단할 수 있는 네. 게 사실은 오랜 정치부 기자들이 할 수 있는 특유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 조금 네.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일 겁니다. 뭐 기사 그 일종의 경험이죠. 그렇죠.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또 나름의 전 촉이랄까 그렇죠. 그런 건데. 많은 네. 정치인들도 지켜보고 또 네. 법조인들의 많은 참고도 받고요. 그렇죠.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자, 저 특검 탄핵 공격 말이죠. 네. 지금 뭐 탄핵 뭐 연대를 만든대요. 네. 뭐 황운하가. 네. 그 문재인 그 송철호 건 사건은 제가 이 말씀을 다 드릴 시간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그렇죠. 황운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탄핵 특검을 하는데 예.
제가 탄핵 특검이 잘못됐다는 것보다요. 예.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까? 글쎄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뭘까요? 답을 알고 계시면서 엮여져 있거든요. 지금 네. 법 정치가 막 엮여져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럼 많은 분들이 우리 네. 아마 댓글에도 그럴 겁니다. 저 부분을 좀 왜 좀 속 시원하게 할 수 없느냐? 거부권만 행사하고 지금 뭐 저 정치적인 공세를 하는데 네. 어떤 방법이 좋으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제가 볼 땐 국민의힘이 뭐 어떤 대응을 하기 전에 지금 그 조국 개혁당인가요? 예. 조국 혁신당인가요? 그 조국당이 지금 벌써 내부적으로 포스트 조국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도 일설에 있어요. 지금 지금 조국 개혁당, 조국 혁신당 고위 관계자가 정세균 전 총리를 찾아가서 대표를 맡아달라.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낙연, 김부겸, 뭐 김경수 이런 세력 다 해가지고 일종의 반윤석열, 비이재명 그리고 진짜 민주당 세력은 이쪽이다. 그리고 이 당의 특징은 그 뒤에 문재인이 있기는 있는데 이제 문재인이라는 사람의 특징이 절대 책임 안 지잖아요. 절대 어떤 본인이 책임질 일은 안 하고 그다음에 완전히 낯설지도 않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서 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얼른 숟가락 얹으려고 그러고 이게 대표적인 경우인데 이 경우 그래서 좀 문재인의 이중 행보가 굉장히 저는 앞으로 좀 이게 좀 지켜볼 대목인데 이재명 찾아오니까 이제 손 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뒤로는 지금 이제 이재명을 뒤흔들 지금 조국 신당은 조국 혁신당은 조국 그 감옥 감방 가면은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되거든요. 이거 지금 이재명 꿀꺽 삼키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조국 입장에서는 그거 그대로 헌납하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조국 쪽이 정세균한테 가서 정세균이 이제 결국 문재인 범친노 여기니까 지금 총리님 제가 만약 들어가게 되면은 총리님이 우리 당의 헤드를 맡아주십시오. 그리고 그 김에 이제 정세균하고 이낙연이 뭐 친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재명에 맞서는 그런 비명 세력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김경수 들어오고 그리고 이런 뭐 쫙 그리고 김부겸도 들어오고 김부겸이 9월부터 정치하고 강한 정치 들어가거든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은 아마 이 중간에서 이른바 계속 스윙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재명 찾아와서 손 잡자고 하면 그건 손 잡고 그러면서 뒤로는 밤에는 또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계속 좀 이거저거 또 도모를 해봐라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중 플레이 이재명도 지금 뭐 호락호락한 상황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이제 하루아침에 태도 바꿀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어쨌든 문재인은 아직 기소도 안 됐잖아요. 그리고 문다혜도 아직 소환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좀 시간이 있는데 이재명은 10월이면은 어쨌든 판결이 날 수 있잖아요. 예. 1심만 판결이 나면 지금 벌써 김부겸 얘기 시작하잖아요. 1심 유죄가 되고 하면 사법 리스크 이거 감당하기 어렵다. 김두관도 전당대회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들 10월 앞두고 걱정이 많다. 지금 그렇게 해서 계속 바람 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그것 때문에라도 1심 판결이 어쨌든 상징성을 갖기 때문에 어쨌든 1심에서 유죄가 난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당 대표로 계속 두고 그 다음에 2년 반 뒤에 우리가 대선을 해서 정권을 재창출하냐 이제 이게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요거를 손절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이재명 문재인 가서 이제 우리는 방탄동맹 이제 하는 겁니다만은 이재명 속으로도 서로 계산이 다르겠죠. 지금. 당연히 우리가 문재인이 너무 싫어요. 이재명은 제가 이제 과거에는 이재명 대표 많이 취재를 했는데 지난 5년 문재인 정부 동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말 친문들의 탄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직접 그 전화할 때 막 하소연해요. 뭐 누구 뭐 JXX 뭐 해갖고 막 그냥 이제 엄청 열받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동맹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 눈빛만 봐도 계속 눈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게 굉장히 엄청난 재미있는 댄스가 될 겁니다. 네. 그게 이제 분기점이 예. 이재명의 1심 판결이거든요. 1심 판결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저는 그 조국은요. 네. 조국이 이제 6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거의 끝나갈 때 돼 가거든요. 맞죠. 왜냐하면 이번에 정말 그 기준점이 되는 게 조희연이 1월 달에 2심 유죄를 받았어요. 예. 그런데 지금 8월 말인가요? 9월 초에 지금 했잖아요. 그러니까 딱 8개월 만에 됐습니다. 근데 지금 조국이 2월에 2심 유죄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늦어도 9월 내지 10월까지는 3심이 나야 됩니다. 안 나면 이거는 대법원이 정말 조국 눈치를 보는 겁니다. 네. 그 말씀 나온 김에 말씀 좀 드릴게요. 네. 그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예요. 네. 일단은 6개월 넘기고 보는데 네. 그것도 이제 좀 바꿀 때 됐습니다. 당연하죠. 지금 어떻게 저런 뻔히 감방에 들어갈 사람이 지금 어쨌든 저렇게 내용도 네. 간단해요. 그럼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럼요. 지금 이 심리하고 있는 그 대법관이
이 사건을 네. 고등법원에 있을 때 네. 재판을 했던 사람이에요. 네네네. 내용 다 압니다. 그들 중에 누구셨죠? 그 엄상필인가? 예, 그분 예, 그죠? 예. 예. 다 알고 있는 엄대법관. 내용이에요. 네. 그런데 국민들이 다 답답해하는 건요. 네. 헌법재판소에 가거나 대법원에 가면 무조건 6개월 넘어요. 그렇죠. 이럴 필요 없습니다. 네. 빨리 결정이 나면 결정 내려주는 것이 지금은 헌법을 지키는 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죠. 네. 제가 보기엔 조국 당은 저 없어집니다. 네. 조국은 지금 민주당한테 제가 먹히나요? 예. 그렇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네. 거기에 제대로 음. 그 전부 조국 주변에 정치가 뭔 솔직히 그렇게 우리가 하죠. 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네. 네. 조국이 지금 목리 부린다고 저는 봐요. 네. 그 조국이 당 없애지 않으려고 그 네. 저희 저 국회 그 10명으로 낮추자는 것 아닙니까? 뭐 그런 말을 하죠. 10명으로. 절대 이재명부터 그거 안 해주죠. 절대 안 해주죠. 안 해주죠. 절대 이재명이 제일 먼저 반대할 걸. 이재명이 잔머리가 얼마나 빠른 사람인데요. 아니 지금 제1야당 내지 그 입법권을 가진 그야말로 이제 의회 독재당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디다 대고 뿌리가 뭐 어쨌든 간에 이거 괜히 걸기작거리는 애들이 10석 가지고 지금 감히 나랑 같은 이런 어떤 입법 지위를 갖겠다고 웃기는 얘기죠. 그 교섭 단체 말씀드린 겁니다. 네, 네, 그다음 네. 저는 김동연을 눈여겨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 또 한 가지는요. 이 부분 한번 봐주십시오. 이 검찰의 수사에 검찰이 수사를 할 때 가장 정치인에 대한 수사입니다. 예. 수사의 속도와 시기입니다. 예. 이 지금 이재명이 다음 달에 1심이 판결이 나옵니다. 네. 근데 문재인은 아무리 빠르게 지금 준비를 다 해도 연말쯤이에요. 그렇죠. 문재인 전에 지금 모두 소환이 다 돼야 됩니다. 이 네. 내용들이요. 네. 이재명이 나오고 난 다음에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의 지금 혐의가 가장 큰 것이요. 문다혜가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제가 오늘 방송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한테 가서 좀 물어봐라.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니도 나이가 40이 넘었으면 네, 뭐 네. 말을 할 걸 해야 그렇죠. 되지 않느냐. 지금 문재인과 그 이상직의 관계입니다. 네. 이거 정치권에 오래 이 국회에 있었던 분들은 다 압니다. 네. 7년, 8년 전부터요. 문재인은 부산 경남에 있는 문재인을 위해서 많은 이 지원을 한 이 사업가들과도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네. 문재인은 이런 스타일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이상직이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을 네. 문재인으로서는 네. 굉장히 가깝게 지내면서 장관 이야기가 나오고 중진공 이사장이 나왔어요. 그리고 저 본인이 취임한 직후에 제일 첫 번째로 만든 일자리 위원회 그거 뭐 그냥 내로라 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려고 난리 치는데 그 이상직 이 우리나라 엘리트층이 볼 땐 듣보잡인데 이상직 딱 그 위원 앉혀주잖아요. 왜 저럴까? 네. 저 답이 이제 조금씩 풀리게 될 겁니다. 네. 그게 뭡니까 그게? 저게 이상직이 이제 불어야 됩니다. 이상직이 지금 6년 징역형을 받고 잡혀 들어가 이거 있거든요. 딴 거 다 합치면 이게 10년 돼요. 10년. 뭐 여러 가지 특혜 채용 뭐 이런 거. 또 횡령배임 네, 이번에 걸렸고 300억을 가지고 재판 받고 있어요. 그렇죠. 네. 자, 이상직이 불면 다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상직은 지금 문재인에게 뭘 이야기할까요? 네. 당신의 권력으로 내를 지켜줄 수 있느냐를 묻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재명에게도 묻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재명은 읽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문재인이 이재명의 포위망에 걸려들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렇죠. 자, 문재인은 또 거꾸로 이재명의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그렇죠. 거죠. 정확해 보셨습니다. 아마 네. 재밌게 흘러갈 것이다. 이 지금 이상직과 이화영이 아직까지도 입을 안 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럼요. 다음번 민주당 2년 반 뒤면 이제 민주당이 대통령 되고 그러면 우리는 사면 복권된다. 이것만 지금 바라보고 이번 총선이 만약에 그래도 좀 국민의힘이 선전을 했으면 아마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데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너무 큰 참패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2년 반만 버티고 배신 때리지 말고 2년 반만 버티면 어쨌든 민주당 재집권 하면은 뭐 특히 저 이재명 쪽에서 와서 이화영이 얼마나 그러겠어요. 뭐 조금만 참아라. 무조건 너 사면 복권된다. 그리고 2년 반도 안 걸린다. 조만간 탄핵으로 윤석열 무너지고 내가 대통령 되면 되는 날로 너 사면 복권해줄게. 당연히 그러겠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통해서나 묻습니다. 이재명이 국회에서 소위 난동을 벌이고 있는데 네. 청문회를 통해서 예. 특검 탄핵, 검사도 탄핵한다, 뭐 판사도 탄핵한다 이러고 있는데 네. 왜 저럴까요? 정말 이재명이 노리는 건 뭘까요? 라고 묻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입니다. 이재명을 둘러싸고 있는 이재명의 비리 측근들 있지 않습니까? 네.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재판받는 사람들, 재판받다 나와 네. 있는 사람들요. 이 사람들에게 이재명이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겁니다. 그럼요. 내가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죠. 너를 지켜줄 버텨라. 수 있다. 나는 판사도 탄핵할 수 있고 검사도 탄핵할 수 있다. 이 그렇죠. 이야기를 네. 이재명이 억지로 지금 난동을 부리면서 보여주고 정말 있는 좋은 겁니다. 지적이시고요. 그러니까 니들은 버텨라. 절대 입 열고 진실을 얘기하지 말라. 그 얘기죠.
그 분기점이 다음 달입니다. 그렇죠. 정말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의 행동이 특히 이런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굉장히 거칠어지고 검찰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이른바 지금부터는 판사 리스크만 좀 어떻게, 왜냐면 법과 원칙 그리고 그동안에 쭉 쌓인 이 수사와 기사 내용을 본다면 정상적인 판사라면 정상적인 판결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걱정해야 될 건 이제 사법 리스크가 아니고요. 판사 리스크 같아요. 네. 국민들이 판사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유창훈 부장판사가 있고 신진우 부장판사가 있었습니다. 네. 두 사람은 정반대의 판결과 태도를 보여줬어요. 그럼요. 신진우 부장판사는 그 판사로서는 굉장히 모욕입니다. 내용이 되지 않는데 네. 판결을 내릴 때쯤 해서 기피 신청을 하는 건 판사들에 대한 그건 굉장한 모욕이거든요. 당연하죠. 네. 이화영에 대해서 그런 네. 것까지를 당하면서도 엄정하게 판정을 내렸어요. 그럼요. 근데 유창훈 부장판사는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막 정치인은 막 구속시키지 말자 이 소리입니다. 네. 이게 무슨 근데 그분이 만약에 우리 국민의힘 계열이나 보수 정치인이 뭐 그런 그 정도의 혐의와 기소 내용을 갖고 왔는데도 구속 안 시킬까요? 그것도 궁금한데. 그러니까요. 네. 지금 뭐 정치인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정치인인지요? 판사가요. 네. 판사가 누구 재판을 맡아서 판사가 한 명 뜨면 네. 온 국민들이 판사가 어디 태생이냐, 네, 요즘 무슨 뭐, 단체에 네, 들어가서 지금 이게 네. 좌파냐 우파냐 이러고 있는 이거 뭐 상황이에요. 진짜 그거부터 다 봐요, 정말. 네. 고향부터 보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한 법을 지키는 것은 보수입니다. 네. 그 좌파는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정확한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 사법부가 이제는 바뀌어 갈 네, 것이고 네, 바뀌는 네.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인상적으로 이 예를 들겠습니다. 그 이재명의 대북 송금 재판요. 이재명이 그 중앙지법으로 합쳐달라고 했어요. 네, 병합. 근데 네. 병합해달라고 했죠. 이 대법원에서 나흘 만에 네. 심의 시작한 지 나흘 만에 안 된다라고 결정을 그렇죠. 내렸어요. 네. 대법원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래도 과거 김명수 정말 대법원장이라고 부를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전 그렇게 보고요. 김범수 대법원장 때문에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걸 바꿨어요. 판사는 지역과 소속 서클에 따라 재판한다. 맞죠? 지역이 어디고? 아주 그다음 예? 명쾌합니다. 네, 그러니까 명쾌하고요. 이게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 싶어요. 네. 많이 분위기가 바뀌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법원 말씀을 하셔서 저도 말씀을 보태면요. 예. 대법원장 저도 많은 뭐 선후배들이 그 사법부에 있는데요. 제일 관심이 많은 것이 자기 인사입니다. 인사. 그럼요. 네. 대법원장이 인사합니다. 행정처장이요. 그 인사를 통해서든 재판 지연만은 막겠다고 수십 번 이야기했으니까 그건 좀 막아주실 것이다라고 보고요. 네. 위원님 오늘 정말 재밌었고 알찼습니다. 네, 제가 너무 무슨 대선배님이시고요. 너무 좀 많이 배우고 저는 오늘 방송을 한다기보다 훌륭한 학습을 했다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는 좀 이거 마지막으로 우리 뭐 많이 다 아시는 얘기지만 이제 정말 그 이름이 불려져야 된다. 예. 지금 그 누구죠? 대법원 지금 조국 이제 마지막으로 3심을 할 사람. 예. 거기 지금 동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 동기 빼야 된다. 네. 그 동기 있잖아요. 법대 동기. 예. 그 이름이 누굽니까? 그 이름이. 네. 좀 찾아보시죠. 네, 그 이름을 제가 까먹었어요. 이름을 잘 까먹었는데 그 법관이 누군가요? 바로 서울법대 82학번 동기고 그다음 피데스라고 법학 그과 안에서 발행하는 법학 잡지. 그 보통 법대가요 굉장히 그 사람이 많아서 그 반이 4개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미있는 게 김씨끼리 어울리고 이씨, 박씨끼리 어울립니다. 왜냐면 거기는 가나다 순으로 그냥 쭉 하다 보니까. 그래서 성이 비슷해. 뭐 이제 가나다하고 연결된 사람들끼리만 친한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넘어서 성씨와 관계없이 친해지는 게 어디냐? 그게 피데스 같은 거예요. 왜냐면 서클을 활동하고 같이 밤새워가면서 교지 만들고 해서 정말 친합니다. 거기 그렇게 피데스까지 같이 하고 그다음에 조국이 공개적으로 내 친구 누구 괜찮은 친구. 이거 억문박 그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바로 조국을 담당하게 되는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청문회 때 내가 만약 조국을 하게 되면 친구 관계 맞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내가 고려하겠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스스로 기피하겠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기피한다는 소식이 없어요. 제가 지금 법원에 계속 묻고 있습니다. 취재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관심이 여기에 몰려있다는 은연중에 어떤 메시지가 전달된다고 저는 봐요. 여러 가지 메시지로 아주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그 국회에서 이례적인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이게 사실 저 기자회견 하기 전에는 소문이 안 났었는데 네. 이 언론 보도도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한참 뒤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했더니 이게 그 그러니까. 저 임성근 해병대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서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께서 네. 구명 의혹 외압을 행사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걸 핵심 인물이 지금 김규현 변호사입니다. 네. 이 김규현 변호사가 자기가 있던 그 단톡방에서 네. 사진 캡처하고 뭐 녹취록 이런 거를 JTBC에 제보하고 네. 또 자기는 박종훈 수사단장 변호인이고 변호인도 하고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도 만나고 민주당 또 공천도 받으려고 공천 또 받으려고 신청하고 출마하고 네? 비록 안 됐지만 이재명 변호사 때문에 안 됐지만 자 그런데 공이 적었었나 네. 봐요. 어제 그 국회에서 기자회견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그 단톡방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대단합니다. 네. 네. 저는 대한민국 네. 국회에서요. 예. 버젓이 현수막에 음. 가칭이라고 써 있으면서 윤석열 탄핵 준비 의원 연대 제안 기자회견. 저는 이런 기자회견을 국회 소통관에서 이렇게 버젓이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야, 대한민국은 정말 진짜 올 때까지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방금 말씀하신 그거부터 먼저 이야기하죠. 그러면 야당 의원들이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는 연대를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들이 뭐 쭉 있어요. 아주 민주당 뭐 다양합니다. 다양하게 있어요. 예. 다양하게 여러 있는데 여기 색깔이에요. 보면은 네. 민주당에서 좀 눈에 띄는 사람은 민영배, 양문석, 그 준비원 김준혁 네. 이렇게 보이고 네. 그다음에 진보당에는 윤종호 원내대표, 네. 그다음에 조국당에는 황운하. 네. 이거 보니까 이거 지금 지난 공천 과정에 김준혁 그 막말해가지고 난리 네. 났지 않습니까? 뭐 이대생들 뭐 성상납 미군에 뭐 성상납했다고 해서, 예. 뭐 그랬죠. 김한란 전 총장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대 동창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뭐 고소 고발이 들어가고 시끄러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공천. 끝까지 공천 취소 안 하고 예. 네, 됐죠. 됐으니까 뭐 네. 지들이 다 면죄부 얻은 줄 알아. 그다음에 양문석 의원도 마찬가지죠. 뭐 거기도 재산 딸. 신고. 네, 딸 문제. 딸 그거- 명의로 뭐 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그렇죠. 대출 받아가지고 사기 대출 아닙니까 그거? 그 편법 사기 예. 대출에 가깝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집 사가지고 재산 신고 뭐 축소했다 해서 지금 저 선거법으로 네. 아마 조사받는 것 같은 그런 좀 소리가 언론에 뭐 국회 보도됐습니다. 들어와서 뭐 목소리 큰 거 내기 하나 봐. 양문석 예. 이 사람은 맨날. 양문석 의원을 보면은 뭐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당신이 몇 살이야? 뭐 이런 거. 질문하는 내용 수준도 너무 떨어지는데 막 발음도 부정확한 사람이 국회에서 얼마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지 저는 그 데시벨 좀 한번 소음 측정기를. 소음 측정기를 데시벨 한번 해봐야 된다 생각. 그래서 그때 그 답변을 하던 저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좀 조용히 이야기하시죠. 이래가지고 본인이 다 들린다고. 하여튼 그런 귀가 멀었나 봐. 그런 자들로 지금 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여기 보면 이제 김준혁 같은 경우는 지난 8월 20일 날 국회의사당 앞에서 윤석열 탄핵하는 네. 거기 이제 계단 앞에서 또 기자회견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그때 이제 이 윤석열 정권 탄핵 연대 국회의원 네, 연대를 네. 만들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하고 지금 이제 오늘 어제 네, 한 거네요. 21일 날 기자회견 한 거예요. 근데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들어가 있고 조국 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다 다 자기들끼리 같은 편이잖아요. 네, 다 들어가 있어요. 당만 다른 뿐이지 이 사람들 지금 다 해서 지금 그 패스트 트랙을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알겠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렇지. 해가지고 결국은 다 각색의 색깔이 있는 것 같이 얘기하지만 다 각자의 목소리가 있는 몫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다 한 통속이에요. 한동석이죠. 네. 그런 사람들이 강득구, 민영배, 문정보 이 사람들이 다 지금 그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당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다. 네? 전체적인 물을 네. 흐리는
이 사람들이 물을 지금 12명이 모여서 뭐 한다. 사회민주당은 또 뭡니까? 이게 이제 보면은 이게 저희들이 사실은 7,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시즌 때 네. 탄핵 돌풍이 불었을 때 이게 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이제 대충 파악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세력들 뒤에 누가 있을까? 이 유추를 해보면 지금 뭐 진보당 윤종호 그렇죠. 그다음에 그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할 때 누가 나타났냐면은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도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진짜 한 몸이야. 종북 주사파들이 뒤에 다 포진해 있는 겁니다. 네, 네, 네. 지금 밖에서 최재형이가 지금 활기를 치고 있죠. 그렇죠. 최재형이가 또 누굽니까? 저 종북 주사 완전히 친북 인사거든요. 네. 미국 지금, 시민권자인데. 네, 지금 저기 국가보안법으로 지금 네, 지금 수사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고자 하는 것은 뭐 우리 댓글 쓰시는 분들도 이제 다 눈치채셨지만 네. 북한 또는 친중 세력, 친북 세력 이런 세력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딱 지금 반국가 세력들입니다. 이 세력들이 지금 윤석열 정권 탄핵하려고 지금 갖은 온갖 지금 때로는 공작, 때로는 선전선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잘 안 먹혀요. 아니 그러니까 몰카 찍어서 공작할 정도 수준인데요. 그러면 뭐 이런 거는 아니 이미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한 뭐 2달인가 뭐 얼마 전부터 계속 그 촛불 행동 뭐 해가지고 계속해서 퇴진 집회를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계속 빌드업을 하고 이 시민사회 쪽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빌드업을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계속 공작을 하는 겁니다. 뭐 몰카 찍어서 해가지고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지금 대통령 부부 내외를 계속해서 혐오 이미지를 계속 갖게 악마화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분위기를 점점 만드는 거죠. 언론도 거기에 같이 동조하고 민노총 언론 세력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빌드업을 하고 결정적으로 총선 때 자격이 안 되는 이런 인간들이 저는 당선된 것도 진짜 이해가 할 수 없지만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자기네들은 이제 성은을 입었으니 그 역할을 하겠다고 지금 이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박근혜 정권 탄핵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참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한 측면이 많은데 아니 이럴수록 진짜 정말 그때 이상한 거라는 거죠. 그죠. 이게 다 일종의 네. 그냥 우연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연하게 되는 게 아니고 박근혜 정권 그 탄핵 때도 광화문 앞에 그 집회 현장에 등장한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렇죠. 그 나중에 이제 사진이 찍혀서 언론 보도된 걸 보면 예를 들자면 미국에서 소위 말해서 극좌 세력이라고 하는 그렇죠. 안티파 조직원들이 와서 막 이 영어로 뭐라고 하는 게 사진 찍혔어요. 그럼 저 사람이 뭐지 했더니 안티파야, 안티파. 안티파가 뭐냐? 안티파시스트라는 그쵸, 세력인데 맞아요. 이 자들은 지금 미국 대학이 엉망이 됐습니다. 미국 대학에 우파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그런 교수들이 와서 강의를 하면은 안티파 세력이 와서 그냥 유리창 다 깨버리고 강의 못하게 하고 이런 세력이 있습니다. 그쵸. 그 안티파 세력들이 그때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유럽의 공산당 운동하는 사람들이 또 들어와서 사진 찍히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박근혜 정권도 그렇지만 윤석열 정권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지키려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세력이기 때문에 이런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그쵸. 그 근본 자기들한테 거슬리는 거야. 목적을 딱 세워놓고 네.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밀어붙이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뭐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많이 했지만 그러나 그 잔당들이 남아 있거든요. 곳곳에 전 세계 곳곳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활개치는 활동하는데 오히려 아주 좋은 이 환경인 거예요. 왜냐면 자유롭잖아요. 아니 표현의 자유라고 맨날 얘기하잖아. 자기들의 얘기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고 우리 쪽에서 지적하는 부분들은 그걸 갖다 입틀막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이게 지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라는 이런 의원 연대를 열므로 인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다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 촛불혁명 이 과정을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그러면 생각하게 만드는 맞습니다.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윤석열 정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언론도 좀 문제인데요. 국내 정치에만 너무 매몰되어서 뉴스를 전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좀 더
국제적인 인터내셔널한 그 시각을 가지고 뉴스를 전달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중국 공산당이나 북조선 노동당의 입장에서 보면 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존재 자체가 굉장히 자기들한테는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체제가 벌써 한 30여 년 사이에 소득 수준이 3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그렇죠. 성장한 걸 눈으로 보여줬으니까요. 우리가 1인당 GDP가 10,000불 통과한 게 아마 거의 93년 전후일 겁니다. 근데 지금 거의 30년 만에 35,000불 네, 뚫어버렸잖아요. 4만 불을 더 그죠? 4만 불 뚫는다고요. 그럼 네. 앞으로 더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 경제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부동산 버블에다가 지금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어쨌든 시진핑이 장기 집권하면서 이렇게 발톱을 드러내니까 지금 중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시장 경제, 자유시장 경제가 좀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서 사유재산도 이제 그리고 본인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엄청 잘 사는 그런 모양새가 됐잖아요. 이미 여기에 지금 자유 뭐 이런 것에 이미 한번 이게 몸에 뱄는데 그게 다시 옥죄인다고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지금 아주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사실 뭐 이런 가운데 어제 뭐 오늘 뭐 이 아이템 중에는 없습니다만은 네. 삼성전자 전 임원 출신이 네. 반도체 기술을 지금 중국 쪽으로 네. 뭐 넘기려다가 들키고 뭐 한 30여 명 지금 뭐 수사 대상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한반도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소위 말해서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윤석열 정권이 무너져야만 이 사우스 코리아가 자기들 편이 되면서 빨갛게 되는 거죠. 뭔가 불편하지 않는 일단 일본은 뭐 바다 건너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큰 그림 속에서 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집회하고 그럴 때요. 아마 그 예를 들어서 정말 JTBC 뭐 MBC 뭐 그다음에 KBS 이런 데서 박근혜 대통령 그 왜 얼굴 흉상 뭐 이렇게 만들어 갖고 막 피 흘리는 거 뭐 이런 거 왜 꽂아 가지고 막 엄청 흉한 것도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마 다 방송으로 했었으면 일반 국민들 안 나갔을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모습들이 보여줬으면. 근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나중에 인터넷으로 봤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큰 그림 우리가 이제 이런 방송 많이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큰 빅픽처가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에서 벌어지는 빅픽처. 그리고 지금 미국 대선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에서 최고 지도자가 바뀌는 거는 투표를 통해서 바뀌는데 그렇죠. 전체주의 국가는 투표를 안 하지 않습니까? 허정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자기들과 입맛에 맞는 네. 약간 그런 지도자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좀 앉아 있으면 편하다. 뭐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일 편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런 그러니까 전체주의 국가에서 봤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이 계속 있었으면 좋았겠지. 근데 제가 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뭐 이렇게 길에서 어떤 분이 이거 영상을 보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저쪽 진영 거예요. 그래서 그 계엄령 그거 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서 이거 정말 심각하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진짜 계엄령 하려고 했다 그러면서 막 일반 주민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그럴 리가 없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어느 방송을 보고 있으세요? 그랬더니 무슨 새날 TV인가 뭐를 보고 있대요. 새날 TV는 또 뭐예요? 네, 새날이라는 게 있어. 거기도 구독자가 100만이에요. 그런데 진짜 이거 보세요. 계엄론 메들리 주도하는 김민석 야당 내부에서도 그만 좀 해라. 아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일반 국민들은 모른다는 거죠. 김민석이 사실은 지금 계엄령 선포를 끝까지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하다 안 되니까 민주당 내부에 이제 의원들이 이제 좀 그만하시라고 그거 이미 저 인기 다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근거도 없는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좋은 아이템이 아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망가졌어요, 네. 이 사람?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이런 움직임의 그 배경을 보면요, 결국은 이게 다 가짜 뉴스이고 네. 괴담이고 네. 공작입니다. 어제 또 다른 기자회견이 하나 있었는데 이 김성근 해병대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서 VIP 즉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움직였을 것이다. 그랬을 것이다. 라는 JTBC 보도, 의혹 네. 제기 보도가 났는데 네. 그때 JTBC에 제보된 내용에 등장했던 단톡방. 네. 단톡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국회에 와서
이거 민주당 공작입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확인을 했어요, 본인들이. 진짜. 왜 그러냐? 이 언론 보도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참. 일단 정말 이거 이제 국민들 정신 차려야 돼요. 정찰해야 돼요. 이게 지금 전부 사기꾼들입니다. 사기꾼들. 저분들이 두 눈 뜨고 그냥 코백하겠어 이거 지금 진짜. 저 화면에 나오는 저분들이 소위 말해서 기자회견을 해서 민주당이 대화방 참여자 저분들이 단톡방 멤버들입니다. 네. 누구들이냐면 멋쟁 해병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한 4, 5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다 해병대 예비역 출신이고 근데 저기에 누가 들어가 있었냐면 김규현 변호사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저 단톡방은 원래 골프 모임을 주선하는 단톡방입니다. 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골프 모임하다가 어떻게 골프 모임하는 그 단톡방이에요. 저 단톡방은. 저분들도 지금 황당한 거예요. 자기들은 그냥 해병대 제대해가지고 선후배 사이로 야 우리끼리 친하니까 뭐 골프나 한 번씩 치자 해서 만든 단톡방인데 저 방에서 그 해병대 최상병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저 단톡방에 계신 분 한 분이 VIP한테 뭐 어떻게 하니까 그 김규현이가 그걸 받아가지고 VIP? 그럼 윤석열 뭐 김건희 여사 말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사진 캡처와 함께 녹취록을 JTBC에 제보를 합니다. 근데 김규현이라고 제보 안 하고 공익 제보자라고 신분을 숨기고 참. 그러니까 JTBC는 그걸 받아서 이거 봐라 최상병 이거 그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데 용산이 개입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 하면 의혹 제기를 했고 그럼 또 김규현 변호사는 또 박정훈 수사단장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입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또 장경태한테 가서 협의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제 나와서 한 이야기가 장경태 방에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사실과 다릅니다. 그 사진을 따로따로 찍은 건데 그걸 같이 있었던 사진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이 장경태 의원실 반응이 아주 한마디로 골 때립니다. 뭐라고 했냐? 사실과는 이미 상관없는 거야? 사실과는 관계없고요. 이미 다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어떤 결론? 이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개입한 거야. 이 결론을 딱 내놓고 있는 거죠. 응? 아니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하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는 것 자체가 정말 대한민국에 정말 너무 창피스럽지 않아요? 와 이거는 진짜 여기 이제 박수영 대표님이나 우리 같은 멤버들은 좀 염치가 있습니다. 염치라는 게 수치스러운 걸 염두에 두는 부끄러운 걸 아는 사람들인데 그 부끄러움을 몰라요. 지금 염치라는 게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오로지 혁명 목적이 모든 수단을 정당화합니다. 이건 이자들은. 범죄예요, 범죄. 범죄지. 그래서 지금 김규현 변호사가 이 사람들한테 고소당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김규현이 또 고소당했는데 자기는 또 권성동 의원을 또 고소했어요. 그 공익제보자법 위반이라고. 공익제보자법 그거 바꿔야 된다니까요. 공익제보자라고 이렇게 해놓잖아요. 명명해놓잖아요. 그러면 뭐 건드릴 수가 없어. 그 사람이 무슨 거짓말을 해도 뭘 해도 그 사람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어가지고요. 아주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참 이게 또 여기 내용을 또 보면 더 골이 아픈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카톡 그 문자를 왔다 갔다 하면서 3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부. 자, 그러니까 3부 또는 3부 이게 발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3부라고 하니까 이 장경태 의원실의 보좌관이 이 3부는 뭐지? 그러니까 이제 사진 캡처를 주니까 이 3부는 뭐지? 이러니까 옆에 있던 장경태 의원이 우스갯소리로 야 그거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그거 뭐 연결되어 있는 3부 토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골프장에서 3부 가자는 게 결국은 이제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골프장에서 3부라는 말은요. 이 골프 모임이라고 했죠. 단톡방이. 네. 골프 모임의 3부는 오후 5시에서 6시에 티업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골프 모임 중에 야 우리 3부로 3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 이야기인데 3부 내일 체크해봐. 그러니까 내일 3부 시간에 골프 칠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자고 했더니 3부 토건이 됐어. 3부가. 그게 3부 토건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 진짜. 이런 식으로 다 조작이고 공작이고 허위고 가짜 뉴스인 거예요. 정말 참. 이건 어제 그 이 기자회견 한 거는 이 역사적인 이 기자회견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세력들 손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김건희 여사의 악마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국민들 대부분 이걸 모르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응? 원래 그 처음에 시끌시끌했던 것만 각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이 없거든요.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 네. 민주당 지지자들 대부분이 저는 이런 어떤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 선거만 나오면 민주당 찍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장경태 지역구 지금 동대문인가? 그죠? 동대문 주민들이 진짜 들고 일어날 일 아니에요, 이거 진짜? 동대문 지역구 유권자들이 이런 걸 아셔야 됩니다. 아, 이런 장경태 같은 인간들 갖다 계속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면 안 되죠. 참. 아, 이게 젊은 사람이 왜 이래? 이상한 것만 배웠어. 이 장경태라는 인물도 사실은 고향이 저 여순가 순천인가 그런데 서울로 상경해서 정말 대학 시절에 굉장히 어렵게 공부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마 근데 왜 이렇게 변했지? 어렵게 알바도 구글링 해보면요. 정말 대학 시절에 그 학비가 모자라가지고 막 그 호프집 알바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열심히 하면서 그 동대문 지역에 이렇게 네트워킹을 쌓은 거죠.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이 됐는데 하는 짓이 이런 겁니다. 괴담이나 만들고 가짜 뉴스 생산하고 공작에 거의 버금가는 일들을 해서 대통령 권력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러니까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청년 국회의원으로 들어가고 이런 짓 하려고 국회의원 30대 중반에 국회의원 됐어요. 그러니까요. 30대 중반에. 그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 됐으면 의미 있는 일을 해야지. 지금 재선이죠. 재선이잖아요. 이런 짓을 해가지고 어디 부끄러워서 살 수 있겠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지금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민석 관련 그것도 지금 계엄론이라는 게 헌법 77조에 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 국회에 바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국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 즉 151명이 반대하면 계엄령 선포가 해제됩니다. 바로.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네. 지금 또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하냐면 계엄령을 선포한 다음에 군대가 와서 국회의원들 잡아간다. 아니 근데 이런 국회의원들은 잡아가야지. 솔직히 안 그래요? 네. 아니 국회에서 버젓이 대통령 지금 탄핵 사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지금 문재인 같이 무능한 사람도 5년 동안 해먹었는데 아니 지금 이제 뭘 얼마나 했다고? 지금 아니 전 진짜 너무 화가 나요. 진짜. 지금 그래서 이 김민석 같은 경우는 원내에서 계엄령이 선포된다고 괴담을 만들고 있고 자기 형인 김민웅이는 밖에 아스팔트 나가서 좌파들 촛불행동 집회하는 데 가서 우두머리 역할 하고 있고 거기서 네.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형제 브레인들이 원내외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 아주 수상하다는 거죠. 아니 부끄러운 형제네. 이게 아주 그렇죠. 네. 이게 결국은 기승전 윤석열 탄핵입니다. 이 자들은 기승전 윤석열 탄핵. 진짜 김민석 이분도 무슨 뭐 교회 안수 집사라고 그러던데 참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기승전 윤석열 탄핵 말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기승전 김건희 악녀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이야기해 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어제입니까? 보도된 건데요. 네. 줄리 재판 의혹이 있었습니다.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줄리 재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거 이제 줄리 이야기 잘 아시죠?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전에 맞아요. 2021년에 그게 뭐 6월인가 7월부터 시작이 됐어요. 맞아요. 인터넷 매체에서 또 이제 쉽게 얘기하면 괴담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강남에 아주 유명한 호텔 나이트클럽이 네. 있는데 유흥주점. 거기서 나이트클럽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바로 촥 올라가서 그 무슨 건설회사 사장 VIP 룸이 있는데 거기 갔더니 여성 접대부가 있는데 그게 이름이 줄리다. 근데 그 줄리가 김건희 여사였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누가 있다 그러면 있다고 하더라 하면 이제 그게 기정사실화가 되는 거예요. 카드라. 네. 카드라 되는 거죠. 카드라. 아니 그리고 그때 그 대선 전에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 제가 뭐 얘기 듣기로는 뭐 완전히 뭐 집에서도 나오지도 못하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김 여사가. 아니 이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은 너무 막 기자들이 막
너무 이거 황당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걸 어떻게 이거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이틀 전에 그 재판에서 나온 말이 저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죠. 네. 나이트클럽을 이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들입니다. 네. 조 씨하고 그 배 씨. 나이트클럽. 예, 그 네. 나이트클럽 공동으로 운영한 조 씨하고 배 씨가 나왔는데 검사가 묻습니다. 저 줄리라는 이름 들어봤냐니까.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둘 다. 네. 들어본 적도 없다. 그리고 그러면 그 VIP 룸으로 바로 쫙 올라가는 그 엘리베이터가 있느냐 이러니까 네. 건물 구조상 그렇게 만들 수가 없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확인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줄리는 어디 갔고 그 VIP 룸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는 어디로 사라진 겁니까? 결론은 거짓말인 거지. 그게 이제 나중에 또 그러겠죠. 줄리가 아니라 뭐 다른 거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든지 뭐 이상한 소리를 또 할 수 있어요. 줄리가 아니고 그럼 딸기인가 이제 이번에는 뭐 수박 나오나 딸기 나오고. 아니 그러니까 이걸 지금 처음에 줄리라는 이름 이걸 갖다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이 열린 공감 TV 아닙니까? 열린 공감 TV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막 유튜버들 중에서도 뭐 이런 진짜 이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어느 진영인지 보면 열린 공감 TV. 열린 공감 TV 이런 데서 지금 이 사람들이 기소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무슨 재판을 대한 초등학교 태권도 협회장 이 사람 안혜욱 뭐 이 사람 이 재판에서 지금 이게 지금 나온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검사들이 이런 재판을 할 때 그 수사 과정에서 정말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찾아내잖아요. 그리고 뭐 다 지금 뭐예요? 여러 가지로 지금 증인들 앞세워 가지고 확인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 줄리라는 이름 들어본 적이 없다 이 소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나이트클럽 대표가. 이걸 이제 약간 검색을 해보면요. 그 김건희 여사가 오마이뉴스에 그 해명을 한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그걸 읽어보면서 아 김건희 여사가 이 당시에 너무 놀라고 가슴이 아파서 이 처절하게 인터뷰를 했구나. 그 내용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아, 네. 제가 뭐 석사를 2개나 따고 박사 과정에 들어가서 또 뭐 하고 또 AMP 과정에 가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정말 미치도록 바쁘게 살았는데 내가 줄리할 시간이 없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 저도 기억나. 그러니까 줄리를 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김건희 여사가 이제 주로 사업적으로 이렇게 많이 그 뭐 전시사업 이런 거 많이 한 거 아닙니까? 줄리할 시간이 어디 있냐고요. 그리고 그 김건희 여사 주변 사람들이 또 이 언론에 말한 보도로 내용을 보면은 김건희 여사 집안이 소위 말해서 이제 조금 자산이 있는 그런 집안이기 때문에 굳이 가서 줄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 뭐 아주 고스펙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조금 뭐 우리가 좀 뒤늦게 열심히 산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뭐 또 석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어떤 식으로든 만약에 이 김건희 여사의 스펙이 정치인 부인의 스펙이 아니었고 뭐 자기 진영에서 사업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럼 얼마나 또 칭찬을 했겠어. 열심히 살았고 석사도 뭐 몇 개를 받고 뭐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정치인의 부인이 되는 순간 공격 대상이 되면서 이게 완전히 없는 말에 말잔치를 하면서 엉망진창이 돼버린 사람의 거예요. 인격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진짜 말살을 하는 거죠, 말살을. 그러니까 이제 이 좌파 진영이 윤석열 정권 본인을 공격하려고 하니 그렇지. 거리가 별로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바로 옆에 있는 김건희 여사를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무너뜨리면 윤석열 대통령도 같이 무너진다. 그렇죠. 김 여사를 계속해서 공격하면서 조금만 나서도 뭐 나선다, 뭐 한다 이렇게 자꾸 이제 외모도 그렇고 이제 튀는 부분도 있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젊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식으로든 계속 악마화를 시키는데 여사를 계속 앞장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같이 이제 힘들게 만드는 이미지 면에서 지금 좌파 세력들이 소위 말해서 우파 진영의 지도자를 공격하는 패턴이 이미 박근혜 탄핵 때부터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 예. 일단은 겪어서. 주변 사람들을 공격을 하고 그렇죠. 또 여성들을 집중 공격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꼭 보면 음담패설에 가까운 맞아요. 그런 어떤 아주 수치스러운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수치스러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맞아요. 만들어냅니다. 가령 박근혜 대통령 보세요. 세월호 7시간 어디가 있었나 이러니까
소공동 특급 호텔에 정윤회 씨 만나러 갔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정유라 딸이라고 막. 정유라가 박근혜 대통령의 딸이다. 뭐 북한산 밑에 가서 구슬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북한산 밑에 가서 구슬했다. 이걸 왜 이런 괴담을 만들어내느냐. 대한민국 자유우파 세력을 지지하는 큰 기둥 중에 하나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그러면 이제 돌아서게 크리스찬들에게 저 사람 구다는 사람이야. 이러는 네. 순간 바로 돌아서 버리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공유하는 것도 그 패턴이죠. 네. 무슨 그 도사? 무슨 도사죠? 천공. 뭐 천공이라는 사람이 이 근처에 오겠어요. 근데 계속 천공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무속인들에게 지배당하는 지도자다. 이런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정치인들 중에 각 종교별로 안 친하냐고요. 다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도 있지만 그 종교인들하고는 다 이렇게 그 소통하고 지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정치인들 중에 무속인들한테 자기 당선되는지 제일 물어보는 사람들 다 있잖아요. 민주당에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이 좌파들의 그 선전선동 패턴이 박근혜 정권 탄핵 이후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여성을 공격하거나 좀 성적인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거나 또는 뭐 무속인들과의 어떤 관계를 의혹을 제기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파 지지자들을 분열시키고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 고립시키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고립이 돼서 결국 탄핵 당해버린 거예요. 지금 김건희 여사 공개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보세요. 이 줄리라는 것도 지금 이렇게 이제 재판정에서 네. 이 증언이 나오고 있지만 이 최재형 이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구속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구속을 해야죠. 사실은 이걸 지금 이런 사람을 밖으로 계속 돌아다니게 하는 것 자체가 이거 진짜 너무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미 지금 수사가 너무 늦어졌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동안에 말 맞추고 뭐하고 뭐 증거인멸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구속을 하는 이유가 증거인멸하거나 도주의 위험이 있거나 이럴 때는 구속수사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 지금 미국 국적인가 뭐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미국 시민권자? 시민권자. 네. 근데 이 사람 언제 뭐 할 줄 알아요? 물론 저기가 다 돼 있겠지만, 지금 최재형이 더 이 황당한 것은 이제 하다 안 되니까. 네. 처음에는 자기가 몰카해서 김건희 여사를 거의 하이에나가 정말 사슴 사냥하듯이 그렇죠. 궁지에 몰아넣어서 이건 인간성이 거의 제로인 수준의 그 수준인데 지금 더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어떤 짓을 하냐면은 자기는 유죄라는 거예요. 내가 김영란법을 위반했어. 내가 김영란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받은 김건희 여사의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도 김영란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자가. 이제 왜냐하면 처음에 청탁을 하지 않았다 뭐 이랬다가 그리고 지금 이게 청탁이 성립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놓고는 이제 어떻게 해서든 엮어야 되니까 이제 자기는 유죄다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피의자가.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저 중앙일보 기사 보시면은 초유의 수준. 최재형이 피의자가 유죄, 내가 피의자인데 아니 모든 사람이 자기가 피의자로 전환이 되면은 그거 아니에요라고 부정을 하는데 이자는 맞다고 하잖아요. 네. 자기가 범죄 의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니 이제 다 끌어안고 같이 죽겠다는 거지 뭐. 저걸 그래서 일명 그 카미가제 특공대라고. 카미가제. 종북 주사 카미가제 특공대라고. 제가 굳이 네. 명령을 한다면. 네. 그러니까 이자는 처음부터 김건희 여사에게 접근할 때 목적이 그거였던 거죠. 엮어가지고 쓰러뜨리고 윤석열 정권까지 탄핵할 수 있는 그 기폭제를 만들자. 이런 자들이 바글바글 하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진짜 이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할 때 있잖아요, 이 사람. 네. 아니, 이 사람들한테 진짜 다 돌팔매 던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계란. 이런 거 막 다 뒤집어 써야 돼, 이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단합니다. 대단해. 문재인 정권 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시켜가지고 네. 국정원은 지금 대공수사는 못하고 정보 수집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해외 정보만. 네. 그 근데 해외 수사권이- 정보도 지금 또 못하게 되지, 휴민트. 해외 정보도 지금 블랙 요원들 명단 다 넘어갔잖아요. 뭐 조선족 손을 통해서 뭐 중국으로 갔는지 북한으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다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다 들어왔잖아요, 지금 한국에.
그럼 뭐냐? 대공수사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걸 만든 게 문재인이라고. 그러니까 문재인. 여러분들이 지금 잘 생각해 보면 이 과정들이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을 계속해서 무력화시켰어요. 대공수사권 박탈하고 그다음에 그 북한에다가 그거 전단지 보내는 거, 대북 전단 금지 이런 것까지 다 하고 그다음에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 또 아주 살인한 흉악범이라고 이러면서 그냥 강제 북송하고 그렇죠? 그리고 서해 공무원 그렇게 피살된 상태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방구 항의 하나 안 하고 그 바다에서 그 정말 그렇게 불타서 그 과정을 우리나라 국민이 그렇게 바다에서 북한에 의해서 정말 총에 맞고 또 불타 죽는 이런 상황들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정권이 교체가 되자마자 이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공작하듯이. 그리고 이제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고 하는 일이 국회에서 버젓이 기자회견을 하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지금 그 조국 당 대표 조국이가 국회 연설에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행세를 한다. 박근혜 최순실이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게 뭐냐면 박근혜 정권 탄핵 프레임으로 그대로 가겠다는 모델을 거예요. 만들어 가지고 네. 똑같이 뒤집어 씌워 가지고 정권 탄핵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지금 오로지 자기들만 살겠다고 지금 본인들이 어쨌든 정권 교체를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이 나라를 끌고 가고 싶어서 모든 정말 뭐 불법이고 그다음에 염치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쭉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처럼 윤석열 정권 탄핵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진행하는 걸 보면 이 뉴스를 가만히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지금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고자 하는 세력 자체가 반국가 세력이구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한민국 주변에 있는 전체주의 국가들에게 이롭게 만드는 그 세력들이 바로 이 반국가 세력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사실 그런 반국가 세력들이 득실거리고 심지어 국회까지 들어가서 이렇게까지 만드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계엄령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참. 근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순간에도 이런 국회의원 들어가면 누가 뽑아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어? 이런 국회의원들이 뭐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뽑아준 거 아닙니까? 응? 많은 정치 오래 한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와, 유권자는 국민은 항상 옳다. 저는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국민이 항상 국민의 눈높이 막 이러고 국민이 틀릴 수도 있어요. 네. 왜? 정보의 제한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잘 몰라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22대 국회의 어떤 그 의석 배분 결과 또는 하는 이 행태를 보면 이건 유권자들이 완전히 잘못 뽑은 거예요. 옳았다고 볼 수 없죠. 그때 한번 총선 끝나고 나서 누가 이번에는 국민이 옳지 않았다고 누가 얘기한 적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의 상당 부분의 세력은 윤석열 정권을 탄핵시키고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시켜가지고 기승전 윤석열 탄핵, 기승전 김건희 악녀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엎으려고 하는 세력은 바로 이 세력들이고 이게 반국가 세력이라고 이번 추석 연휴에 친지들 만나시면 잘 설명, 브리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추석 되게 중요하겠네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지금 10월 달을 지금 이재명 재판이 있는 재판 결과가 있는 10월을 이 사람들은 지금 목표로 해가지고 뭔가를 지금 계속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번 추석에서 옳고 그른 게 뭔지 그리고 이것이 지금 잘못된 게 뭔지 정확히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